자, 그러면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드하라 영상은 뭘까요? 말이 빠르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열성 팬이 가장 많은 커피 브랜드 어딜까요? 스타벅스, 블루보틀, 팀홀튼, 인텔리젠시아. 이제 이 브랜드를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치브로스, 미국 오레곤주에서 시작된 커피 전문점입니다. 미국 최대의 드라이브스루 체인이고요.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47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더치브로스 매장 앞에는 언제나 기나긴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롭게 매장을 오픈하면 주변 교통이 마비되고요. 매장의 폐업률은 3%에 불과하죠. 더치브로스는 지난 9월 16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된 첫날 주가는 무려 70% 상승했고요. 오레곤 출신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였습니다. 그 전까지 1위는 오레곤 육상 괴짜들이 만든 회사 나이키였죠. 사람들은 더치브로스에 중독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치브로스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요. 앞으로 더치브로스가 스타벅스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오레곤 출신의 이 촌뜨기 브랜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더치브로스는 1992년 오레곤주에서 자란 보스마 형제가 창업했습니다. 형제가 네덜란드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더치브로스라고 지었고요. 당시 보스마 집안은 3대째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낙농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형제는 젖소를 팔고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죠. 초기에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커피는 잘 팔렸고 형제는 매장을 내기로 결심했죠. 드라이브스루 매장이었습니다. 고객이 차를 타고 와서 음료를 주문해가는 매장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여러 장점이 있었거든요. 일단 땅값이 비싼 도심에 위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스타벅스 같은 거대 브랜드와도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있었고요.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제공하니까 운영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장 운영비를 아껴서 커피값을 낮출 수 있었고요. 실제로 더치브로스의 커피 가격은 스타벅스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편이죠. 더치브로스는 코로나19 태풍도 피해갔습니다. 이 시기 다른 커피 체인점은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더치브로스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고객이 더 늘어났죠. 2020년에도 더치브로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40%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기 스타벅스의 매출은 10% 하락했고요. 더치브로스에는 아주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코코아, 에너지 드링크, 스무디, 레모네이드까지 있죠. 단맛이 나는 음료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더치브로스에는 메인 메뉴보다 더 유명한 메뉴가 있는데요. 시크릿 메뉴입니다. 시크릿 메뉴는 매장의 공식 메뉴판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판매가 되고 있는 메뉴입니다. 이름만 시크릿일 뿐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메뉴이기도 하죠.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마케팅입니다. 시크릿 메뉴 마케팅의 원조는 미국 서부의 전설적인 인앤아웃 버거고요. 더치브로스에는 80여 개의 시크릿 메뉴가 존재합니다. 호랑이 피 레모네이드, 유니콘 피 블렌디드, 뱀파이어 슬레이어, 새로운 시크릿 메뉴가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됩니다. 구글에서 더치브로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시크릿 메뉴가 뜨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는 더치브로스의 시크릿 메뉴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이 됐죠. 그런데 더치브로스 직원들은 80개가 넘는 시크릿 메뉴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시크릿 메뉴는 의외로 제조법이 단순해서 직원들이 외워서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 2017년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이 차에 탄 고객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전날 남편을 잃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더치브로스 직원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일을 멈추고서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고요. 이 사진은 수십만 개의 라이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요. 또 더치브로스의 핵심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사랑이었습니다.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은 고객과 동료 직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교육받거든요. 고객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요. 고객의 이름과 음료 취향을 기억하는 건 기본입니다. 늘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요.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강아지를 위해서 음료를 만들어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단골 고객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꽃다발과 한 달치 무료 음료 쿠폰을 준비해 놓았다가 고객에게 건네주었고요. 고객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죠. 더치브로스는 자선 사업에도 열심인데요. 2009년 창업자 데인 보스마가 루게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더치브로스는 매년 근위축증 협회에 $200만 이상을 기부합니다. 2월과 9월에는 더치브로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마다 $1를 적립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더치브로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지역 어린이를 위한 기부 이벤트가 나오더라고요. 사기업이 아닌 NGO의 홈페이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치브로스에서 3년 동안 일했다는 어느 직원의 말입니다. 나는 더치브로스에서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다.
더치브로스에는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하는 더치 신조가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객을 사랑하라. 그러면 고객도 우리를 사랑해줄 것이다. 오레곤의 촌뜨기 회사가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팔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더치브로스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을 받은 고객은 반드시 그 사랑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누구도 지은 적이 없는 건물을 상상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지. 다행히 이 세상에는 남다른 상상력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에어프라이어, 노트북,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더 랑현 라이브도. 이것들은 이미 흔하거나 보통이 되어버린 것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고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며,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누가 상상하고 창조했건 간에 널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창조물들에 대해, 그리고 한 땀 한 땀 경험으로 창조해낸 현장의 원포인트 레슨들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이 또 다른 재창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기 창조와 재창조가 버무러지는 더 랑현 라이브 원포인트 레슨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박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더 랑현 라이브 원포인트 레슨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간인데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감사할 때가 문득 있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알게 되어 감사한 존재, 현재 코앞에 핀업이 있습니다. EBP 임박설 제가 들었습니다. 테드의 김현호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현호라고 합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김정선 스폰서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그룹장님입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랑현 가족에게 사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뉴스킨 사업과 영어 학원을 병행하고 있고요. 뉴스킨 사업 시작한 지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대로 현실 점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학원에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오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해지고 하는 패턴들이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중고 캠핑 용품을 알아보기 위해 당근 어플을 설치했는데 동네 소식에서 독서 모임 소개를 보고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첫 책이 폴 제인 필저의 다음 세대 백만장자들이었어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책에 소개된 사업은 먼 나라의 아마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마케팅이 현실에서 실현된다면 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독서 모임 리더였던 스폰서님이 귀신처럼 저의 흔들리는 눈빛을 알아차리고 뉴스킨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그렇게 처음 뉴스킨에 스며들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사장님 방금 말씀 중에 선입견이 강하셨다 하셨어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그러다가 어쩌다 근데 사업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스폰서님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안하시면서 더 랑연 라이브를 2주 정도 듣고 하자고 하셨는데, 한 주만 들어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무엇보다도 책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좋은 문화로 본인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무엇보다 스폰서님 말씀이 사기가 아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동감 있는 센터 분위기와 사람들의 밝은 모습이 많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생겨서 사업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남자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도 낯설고 디바이스 손에 익히는 데만도 2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TR90을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이 제품이 완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프까지 도전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나이 50에 바프 도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먼저 체험을 하고 바뀌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생긴 것 같아요. 네, 바프가 바디 프로필이잖아요. 네. 네, 요즘 바디 프로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탑 오브 더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잠시 사장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네, 사장님의 바디 프로필. 야, 저는 원래부터 사장님은 이렇게 다부진 몸매이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흘러내리려고 했던 것이 쫙 올라붙으면서 촥칼릿이 되시면서 그쵸? 촥칼릿. 어떠세요, 사장님? 외모도 이렇게 변하셨지만 느끼는 컨디션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제가 TR90 접하기 전엔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녁에 잠 제대로 못 자고 했었는데 TR90 하고 나서부터는 낮에도 꾸벅꾸벅 졸 정도로 너무 잠이 몰려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헬스라는 운동이 단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운동, 이렇게 남성미를 그냥 과시하기 위한 운동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바프 도전을 계기로 헬스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중량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까지도 이렇게 강해지는, 다져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나를 많이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헬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장님. 저도 예전에는 그러면 TR90 먹고 좋아진 게 아니라 운동해서 그렇게 몸이 좋아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제가 TR90와 운동을 병행해 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게끔 욕구가 생기는 TR90다.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또 몸을 만들어주는 TR90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함께 시너지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또 이 사진 한 번 더 공유를 할게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저희 헬스방에 공유해 주시잖아요, 사장님이. 저희 정말 함께 자극받아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천되어가는 모습을 공유하다 보니까 또 동지애도 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부터 헬스는 하진 않으셨었고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좀 하셨었나요, 그 전에는? 저는 테니스 한 10년 정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테니스 못해서 집에서 이제 홈트 정도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테니스를 못 하시면서 살도 좀 많이 부르시고, 네, 그러셨다고. 자,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건강한 습관이 루틴화 되신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 육체와 정신의 건강뿐 아니라 이번 달에 비즈니스도 건강하게 성과를 내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스폰서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인맥이 너무 없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콜드라는 것을 깨닫고 6개월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 2회 콜드를 해오고 있거든요. 콜드 마켓이 4개월째부터는 따뜻한 웜 마켓으로 바뀌면서 제품 구매도 나오고 소개가 나와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콜드는 비즈니스 성과뿐만 아니라 좀 소극적이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저를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기도 했고요.
매일 아침 새벽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모닝스쿨, 더 랑연 라이브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바인더를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는 루틴이 저를 사업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콜드 동지이자 저의 비타민 조승민 사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콜드를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조승민 사장님 덕택이 컸습니다. 비록 두 바퀴의 띠동갑 차이가 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뉴스킨 문화가 정말 좋아요. 네, 조승민 사장님은 참고로 김정선 스폰서님의 아드님이시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콜드 동지로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 저희들한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방학인데 방학에는 학원 선생님들이 더 바빠지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즈니스 현업에서도 더 열심히 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요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학원가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이제 학원에서는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특강이라든지 특별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은 투잡을 하고 있지만 뉴스킨을 본업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깜깜한 동굴 안에서 저쪽에서 밝은 빛을 보는데 이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의 현상 유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에너지를 우리 뉴스킨 지금 비즈니스 쪽으로 몰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몰빵. 네,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빛이 보이는 곳에서 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해 나가는 김현우 사장님,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시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요즘 의도적인 노력으로 목표하고 계시는 EBP 있으시죠? 네, 마무리 또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시드니 석세스트리 꼭 달성하고 내년 2023년 1월을 BA로 맞이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생각만 해도 함께 신이 납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밤새 소식. 제가 순간 포착한 사진으로 현장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순간 포착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네.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멘트를 제가 붙여봤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김현호 사장님이 헬스장에서 사진을 올려주셨던 것처럼 저희 헬스방에 지금 또 한 달여 전부터 매일매일 주말까지 꾸준하게 사진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더 랑연 라이브를 듣는 사진까지 캡처해서 이렇게 헬스방에 공유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스폰서님 사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하다가 사장님이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해서 저의 파트너 정현 사장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더운 이 삼복 더위에도 산에 다니시면서 거기에 추가로 더 랑연 라이브를 듣는 사진까지 추가로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니 저희 헬스클럽 회원님들까지 다 자극을 받으셔서 동기부여 받고 운동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산도 나의 거점이다. 본인이 시간이 나면 정영래 사장하고 함께 산에 가고 싶어 하는 회원님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한 사람이랑도 갔다가 또 두 사람도 있다가 사진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되면 정영래 사장하고 산에 가는 게 뭔가 루틴이 되고 뭔가 의례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TR라인T를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멘트로 소개를 하더래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매일 아침마다 산에 다니면서 사업 공부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TR라인T를 소개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리크루팅 해야 될 대상자들은
우리에게 자극받는 것이 제품뿐만 아니라 삶의 루틴으로 자극을 더 많이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원 뉴스킨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수요일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모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 모수에서 확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자라는 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던 대로, 운동도 하던 대로, 사업도 하던 대로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갈구할 때는 분명히 내가 자각하고 적용해보는 불편함을 겪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뤄낼 목표를 하나 더 성취하기를 가장 많이 바라시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마지막 시간 조기철 스폰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프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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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폰서님 목소리가 좋지 않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네. 감기가 좀 나서 지금은 괜찮아요. 네. 좀 먹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봐도 되겠죠? 본론이 네. 원포인트 레슨이. 스폰서님은 그 원포인트 레슨을 골프에서 자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죠? 네. 그렇죠. 네. 골프에서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화돼 있죠. 그렇죠. 스폰서님 골프 많이 좋아하시니까. 근데 골프에서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하나만 고쳐도 사실 우리 비즈니스랑도 많이 연결이 돼요. 이 원포인트 레슨이란 말이. 하나만 고쳐도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윙은 거의 똑같거든요. 스윙은 거의 비슷한데 그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냐 저렇게 가르쳐주냐 요걸 이렇게 해봐라 요걸 이렇게 해봐라 다 그게 정상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은 개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대다로 지금 하니까 원포인트 레슨이 막 난제돼 있잖아요. 난제돼 있는 거를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골프를 하고 무슨 운동을 할 때건 원포인트 레슨은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말은 주로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대로 다 배워야 되니까 배울 걸 다 배워야죠. 누스킨도 배울 걸 다 배워야죠. 그렇죠. 배울 걸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이거 요렇게 한번 고쳐볼까? 하면 그게 또 성과가 나고 또 성과가 나니까 또 자신 있으니까 더 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은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어져야 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일단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이 뭔가가 나한테 좀 파악이 되면 그때 원포인트 레슨이 그렇죠. 필요하죠. 네, 필요하고 원포인트 레슨 계속 필요해요. 심지어 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 알죠? 타이거 우즈 모르는 골프 선수는 없을 거예요. 오버드라이브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요. 그렇죠. 세계적인 타이거 우즈도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레드베터 스쿨을 가요. 레드베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레스너가 있어요. 저기 사람 이름인가 보죠, 레드베터가? 네, 레드베터 스쿨이라고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네. 심지어는 시합하다가도 자기가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스승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가 레드베터가 네. 타이거 우즈보다 실제로 지금 같이 골프를 치면 그 할아버지가 더 잘 치겠어요. 당연히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더 잘 치죠. 근데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도 같은 얘기 하겠죠. 예를 들면 머리를 들지 않는 거를 신경 써봐. 뭐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거겠죠. 공을 끝까지 봐봐 라든지. 응?
릴리즈를 제대로 해봐야 뭔가 하나를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수정해도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간 이렇게 심지어는 그 타이거 우즈마저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거를 알겠죠. 아는 건데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지하게 해줘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은 뭐 비단 그 골프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여튼간 레슨을 받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업적으로 뭔가를 듣고 나면 원래 내 하던 대로 하지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니까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하면 잘하는지 알고 좋은지 알아도 그냥 나한테 불편하니까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를 얼마나 이걸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신경 써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살짝 이런 좀 철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폰서님도 지금 원포인트 레슨, 비즈니스적인 원포인트 레슨? 스폰서님한테는 필요 없겠죠? 왜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죠. 저 얼마 전에 네. 제가 이 드림 캠프 때문에 기타를 좀 배우게 됐어요. 기타를.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를 우리 사업자 중에 김기영 사장님이라고 네. 같이 이렇게 배웠어요. 둘이. 둘이 가서 이제 김기영 사장님이 아는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전기 전자기타를 좀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탁 던진 말이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배운 말을 그 다음부터 계속 신경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을 하는 거다. 그냥 이 그룹 느끼고 그루브 하는 게 진짜 음악이다. 못 쳐도 좋으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그때까지는 물론 이게 일반적인 얘기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이. 사업을 하다가도. 기타를 치려고 하지 말고 음악을 하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듬을 그냥 이렇게 느껴가면서 하라는 거야. 하다 보니 고개를 발 동작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이 음악을 대하는 게 완전히 제 남은 인생의 음악이 그분으로 하여금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레슨을 받다 보면 탁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 잘 되지도 않는데 서지지도 않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발동작을 하면서 이거를 근데 이게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그게. 하여튼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처음에는 뭐 머리를 하지 말고 가슴을 느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꾸 막 그냥 그 상대방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막 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 사업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누스킨 하는 거 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일이 많겠어요. 근데 내 눈에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또 내가 노력하다 보면 생기는 일이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나를 깎아서 어떻게 막 조각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스폰서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모난 것을 막 깎으려고 하지 말고 배우고 익혀서 더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얘기가 네. 예전에 내가 강의했던 게 있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업을 오래 하면서 자꾸 이걸 다듬어지잖아요. 네. 다듬어져가지고 조그매지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애가 되잖아요. 이게 쉽게 삐지기도 하고 한톡방 툭툭 튀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채워나가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살면서 가장 이렇게 좀 어른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꾸준하게 원포인트 레슨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받는 거죠. 하여튼 사업은
사업 진행하다가 한 6개월 정도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에 의한 것들이 딱 드러나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쪼가 생긴다고 하죠. 막 쪼. 음. 근데 그 쪼가 생겨서 타성해졌지 말고 나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고 알아채고, 그리고 편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불편해도 뭔가 적용해 보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시간을 쭉 마련해 봤던 건데요. 월요일부터 쭉 함께 해주시면서 스폰서님이 하루도 안 빼고 다 함께 들어주셨거든요. 저희한테 터치해주고 싶으셨던 내용이 있으셨다면 좀 터치해주세요. 저 원래 하루도 안 빼고 다 들어요. 그러시군요. 역시. 지금 질문이 뭐였지? 월요일 시간부터 쭉 들으시면서 터치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셨냐고. 월요일부터 쭉 들으면서. 네네. 하여튼 저는 이 주제가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말을 듣고, 네. 사업자들이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것이 일대다루 강의처럼 듣는 게 아니고, 이 라이브에서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어느 순간 툭툭 들려서 이번에는 내가 뭔가 좀 보완이 되고 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2명을 계속 만나기로 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한테 그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인지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인지하고 있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겠죠. 내가 어떤 걸 좀 더 개선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충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도 사업을 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동안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본 적이 진짜 하루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낫지?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지? 이거를 항상 생각했지, 어떻게를 머릿속에서 지워놓고 산 적이 없다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나가는 게 잘 안 돼. 그럼 그걸 2번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2번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2번 만났는데도 잘 성과가 안 나. 그러면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듣다 보면 툭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놀고 있는 발뒤꿈치를 저렇게 한다고? 그럼 2명 만났을 때 순서는 모르겠지만, 그 놀고 있는 발뒤꿈치 먼저 좀 한번 이것 좀 하고 해요. 그거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가 됐건, 나한테 내가 2명을 매번 만나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그럼 매번 만나는 거예요. 발뒤꿈치 했어. 발뒤꿈치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권유를 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가 얘기해보니까 상대방은 라이브에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대. 결정장애, 내가 상대가 결정하길 기다렸구나. 근데 좀 얘기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막 권해줘. 권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럼 뭘 해야겠어요? 적극적으로 권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초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매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게으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초대 멘트는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다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나가 먼저 중요하죠. 인지하지 않냐는 진짜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여기서 저게 생각이 나지. 인지하냐, 인지하지 않냐, 이 되게 그 유명한 대사 중에서
네. 스파르타쿠스인가?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미국 드라마인데. 스파르타쿠스에 보면 그 스파르타쿠스하고 하는 노예가 네. 내가 이 발목에 차고 있는 쇠사슬을 인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번 주에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얼마 전까지도 했죠. 네.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처음에 오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현재 노력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질문하거든요. 현재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지현 사장님이 수요일 날 했던 내용 중에서도 저런 내용이 있죠. 갔다 와서 내가 얼마나 이런 회복 탄력성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거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열정을 좀 약간 무너지더라도 그걸 다시 복귀해가지고 열정을 유지하냐. 그럼 내가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걸 하면 열정 유지가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스폰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순간포착 사진 있었죠. 비즈니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운동을 아침에 잠깐 하는 거, 1시간 정도 산을 다녀오는 거, 그걸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또 뭘 노력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귀감이 되고 소통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과 만나서 그 다음 명단을 하나 더 받아오자. 지금 이걸 멘토링을 했더라고요. 정지현 사장님이 얘기한 거. 네. 정지현 사장 얘기 듣고서 맞다고. 우리가 명단을 만들어내고 이제 또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명단을 그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정지현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 단계의 원포인트 레슨이 적용될 때가 오겠죠. 네. 그런 그치. 말씀을 지금 스폰서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다시 질문할게요. 네. 현재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 무언가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죠. 네. 사업적으로. 네. 전 지금 사업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사업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내가 답을 할 수 있으면 나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 기질과 성향이 있는 분들보다 궁극적으로 길게 가면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파닥파닥거리는 것보다. 네. 지금 되게 힘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제 그 발뒤꿈치 공유했더니 발뒤꿈치 해봤다고 막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점프 스타트랑 또 프리워크아웃 또 타먹으라고 했더니 또 그거 타서 막 누구 줘봤다는 사람도 막 인스타에 올렸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노력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이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네. 스폰서님, 이렇게 스폰서님이 또 계속 저희들을 향해서 멘토링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최근에 또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오던데, 헬시 우수컨들과의 만남 해가지고, 스폰서님이 그 컨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가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가지고 네. 우스콘이 너무 많으면 못하고, 스코어이 적으면 그걸 좀 하고. 네. 이번에 몇 분 있었죠? 네. 혹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걸 얘기할게요. 시간이 있죠? 네. 최근에
제가 원포인트 레슨한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저런 걸 이렇게 터치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났던 분이 네 분 정도 됐구나. 네 분 정도한테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막 EVP가 됐어요. EVP가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EVP가 됐으니까 다음번 목표는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의 답이 BA였어요. 브랜드 앰베서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뭐 했냐면 관점을 좀 바꿔주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EVP에서 BA가 되려고 하면 그 나머지 있는 네 라인 리크루팅한 걸 가지고 이 중에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한테 매달려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라, 왜 안 되지?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계속 답답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고 뭐하고 하면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내가 4명 리크루팅하고 이 4명 중 4명이 잘 되길 바라고 있으면은 계속 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유를 설명하고 BA 말고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식스파거든요. 네 라인만 리크루팅한 게 아니고 6레그를 가다 보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노력으로. 근데 네 라인의 레그를 형성하는 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여기서 이 6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또 금방 성과가 나오는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네 라인을 가지고 내가 BA를 목표로 하면 BA가 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를 한 분을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아마 만약에 네 라인을 만족하지 않고 6렉을 하다 보면 분명히 BA 될 거예요. 또 한 명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발등급치에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발등급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만나보니까 제가 몇 번 보진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괄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세.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시원치 않게 느껴지고. 시원치 않은 거야. 시원치 않은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지. 자기 기준이 되게 높은 거지. 아마 그 친구는 현재 자기도 되게 마음에 안 들 거야.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핀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상황도 마음에 안 들 거야. 어찌됐건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야. 1대 것도 자기가 와서 하고, 이 사람이 2대가 부른 것도 또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이게 좀 다음 SBL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때 딱 하나 이렇게 터치해준 게 뭐였냐면 직무합의였어요. 당신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합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데모를 다 해줘. 옛날처럼 데모를 다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과 반드시 그 전에 직무합의를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 요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이 티업하고 뭐 하고 중간에 뭐 하고 한쪽은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기가 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역할을 또 제대로 할 수 있고 하거든. 그래서 이 직무 합의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도 커지고 나도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자만 계속 하다 보면 성장하는 건 누구만 성장해요. 그 친구가 성장한다고. 네. 그렇죠. 하는 사람만. 그래서 직무 합의를 서로 하다 보면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거든. 설사 이 사람이 하는 양이 적더라도 그걸 같이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다라고 했더니 그거를 아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정도 역량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한 분은 SBA가 되려고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한테 한 거는 뭐냐면 족보 쓰는 거였어요. 네. 맨투맨 21을 하면서 족보를 쓰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내용을 일단
메모가 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족보를 쓰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그분한테는 그 역할을 그 어떤 족보에 대한 걸 얘기해줬고 또 한 분은 이제 실제 현장에 가면 맞닥뜨리는 게 반대에 자꾸 부닥치니까 그 반대되는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좀 이렇게 좀 끌어지는 마음에 그 잔향이 남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했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얘기한 거고 보통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한 거에 응대할 때 멘탈이 무너져. 그거에 계속 응대해 나갈 때. 그럼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이 말했어.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걸 해야지 그분은 되겠더라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이랬을 때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듣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간다고 멘탈이. 그래서 그분은 그 노력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 상대방이 했던 질문을 빨리 잊어버리고 아줌마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한 거지. 그거를 이해하고 아마 그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대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정적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맛이 가는 거지. 스폰서님, 근데 지금 진짜 듣다 보니까 이건 면대면, 그러니까 1대1로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원포인트 레슨은. 왜냐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너무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식스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한테 또 관심도 보여줘라 이렇게 또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강희선 사장님한테 그렇게 직무 합의를 해라. 그 사람, 딴 사람한테도 좀 기회를 줘라 하셨던 거는 항상 스폰서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배려와 적극적인 배려가 있다. 배려한답시고 그냥 내가 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인 배려하라. 이렇게도 막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이런 얘기도 갑자기 떠올랐고, 방금도 그 사람한테 좀 따라가주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싶지 않으면 아줌마 대화 좀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그럴 분이고. 네. 진짜 1대1로밖에 가능하지 않은 그 원포인트 레슨이구나. 근데 내가 일단은 인지한다면 나한테 맞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일단 오늘의 이 시간의 마무리.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네네. 오늘의 이 시간과 또 이번 주에 쭉 가지고 왔던 원포인트 레슨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일단 이번 주는 항상 마치면서 마무리 쿠키 영상 있죠? 그거 보고 할까요? 제가 마무리. 쿠키 영상 좋습니다. 쿠키 영상 먼저 좀 보고. 항상 쿠키 영상 만들어주시는 우리 진달래 사장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름이 달래 맞아요? 네. 실제 이름이? 네. 진달래.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소중한 이 하루하루를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품의 위력, 사업의 위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위대함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두고 항상 보는 책인데 눈에 띄는 구절은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구절과 딱 어울리는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SBA 서현숙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보험을 했다는 것보다 이 업을 잘할 수 있었던 것. 아마 오늘의 주제인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첫째, 만나고. 둘째,
만나고 또 만나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이게 바로 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이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스템 파트너, 시스템 초대를 카운팅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행복한 리더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룹 테드 프리덤에서 사업하는 뉴스킨 사업가 김지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랑연라인 프레젠테이션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실 리더 사장을 모셨습니다. 정지현 사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가 담을 내용 때문에 설레는 거거든요. 그들한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요. 돈 불리는 것도 관심 있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공부하세요. 월급은 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고정적인 수입. 자산은 내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버는 고정적인 수입. 이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해?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 보상은 또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됩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합시다. 네,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마넥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세진그룹에 사업하고 있는 조은숙입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와. 원포인트 레슨은 개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별 필요 없는 거지. 처음에 무조건 다 배워야 돼. 지난 거 쭉 보니까 네. 좋네. 잘 만들었는데 알레가 만든 거요? 네. 능력 있다. 이 센스는 참 이게 센스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주셨고 너무 많은 게스트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겨드리는 것도 또 저의 기념품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워드 나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 정지현 사장이 어떻게 각도를 이렇게 서는 거 진짜 팔뚝이 되게 얇네. 그러니까 정지현 사장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 정지현 사장 팔뚝 부럽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DJ들끼리 제일 부럽다고. 진짜 보니까 그러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늘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따뜻하네. 뭔가 주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은 그거를 잘 또 받지. 같이 호흡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네. 하여튼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늙어갑시다.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렇구나. 내가 자꾸 질문을 여러 번 까먹네. 네. 하여튼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냥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것들은 일대 지금 N으로 하는 거예요. 한 거지만 저희가 랑앤라브에서 바라는 게 있어요. 깨어있는 누스키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누스키너라고 하는 거는 누스킨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누스킨 비즈니스를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족보 쓰기 한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제일 많이 보는 화장대면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날짜 30일이면 30일까지. 그래서 내가 현재 오늘 몇 번 소통했나 이렇게 했으면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달만 해도 내가 그 습관이 잡혀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안 되니까. 그러고 와서 내가 체크하려고 그게 데일리 체크리스트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여러 개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좀 사업을 초기 사업자라면 탱크화 다 해야 돼요. 근데 초기 사업자가 아니고 좀 지났어. 한 1년 이상 됐어. 그때부터는 탱크화는 버리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디테일하게 내가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많이도 말고.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해보세요. 내가 상대의 눈을 보고 크게 얘기했나?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나? 불편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해보라고요. 초대 멘트를 했나? 아니면 초대 멘트, 이렇게. 초대 멘트라고 써놓든지, 나랑 누스킨 하자, 그럼 나랑 누스킨 하자, 라고 말했나? 이런 거를 실제로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기회가 3번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기회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책에 있는 얘기 말고, 실제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내가 정신 차렸을 때예요. 그 되게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고전 있죠, 고전. 네,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 그죠. 조규철 작가의 그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네. 문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는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바로 그때이다라고 하는. 저도 누가 그걸 해줬는데, 이거 누가 해줬는지 좀 알려줄래요? 이거 저한테 누가 선물했어요? 나 잊어버렸어요. 이 뒤에 안 써 있어. 정작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꺼내보면 제가 기억날 것 같습니다. 팀 아니면 네. 하여튼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꾸준하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사소한 거를 조금 변화했는데 사소한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시작일 거예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어느서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화장대 위에 뭔가를 하나 날짜 해놓고 내가 하나 정해놓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또 하나 해보고 이러면 죽을 때까지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조프로님. 제가 스폰서님 방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번 주 주제를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랑연 라이브 매일매일이 우리들한테는 원포인트 레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깨어있을 때 네, 내가 그걸 인지할 때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성의도로 이번 주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의도는 방금 스폰서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적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정하고 적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가 오늘 정해보는 하루 되시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내가 화장대에 적어놓은 그 포스트잇들을 찍어서 그룹방에도 올려보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한번 업로드해보세요.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큰 자극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서로한테 자극 주는 그런 우리 평생 친구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번 주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 뭐예요? 이거요. 스윗.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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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폰서님이 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출연해주신 리더 사장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 호스트 박채연 사장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또 만나러 가십니까? 서현숙 사장님. 맞습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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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래 사장 또 산에 갔네요, 지금. 마이크 키면 들릴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건센 로지스 노래. 선생님 이제 이런 노래도 치시겠네요. 노래를 몰라가지고 못 치겠다. 듣다 보면 음악이 이제 느껴지시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방문 닫을까요? 선생님 방문 닫을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